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됐는데, 원래 이 자리는 사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방금 이제 아티스트리 강의를 한 와이프인 장은진 사장의 외삼촌 외숙모로부터 전달을 받았을 때, 그때 이런 자리에 찾아왔을 때, 이런 자리는, 성공한 사람이 이 강의를 해주는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자리다라고 하시면서 사실 초대를 받고 오게 됐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 수많은 성공자분들이 이미 계시지만 저는 사실 아메이로서의 성공을 이룬 자산소득을 가진 성공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젊다고 하기 사실 부끄럽지만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젊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아메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젊은 사람이 왜 이 사업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곽 티슈 하나까지도 챙겨가지고 왜 다른 휴지 말고, 가서 쓰는 휴지 말고 왜 우리 휴지를 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 진실된 마음으로 강의를 잘 못할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사업 설명 자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구나. 네. 제가 이제 1장부터 한 이제 쭉쭉쭉 해서 2, 3, 4, 5, 6, 7장을 해서 좀 스토리를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지금, 어, 네.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귀엽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좀 전에 강의를 했던 이쁜 장은지 사장님하고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평범하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그냥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이 되게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쵸? 근데 그 당연한 삶이 사실 요즘 세대한테는 쉽지만은 않은 세대입니다. 저랑 이제 또래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 같은 자녀를 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커서 성장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자녀분들을 가진 이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렇게 내 자식 결혼시키는 거 하나도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PC방 프랜차이즈 사업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철강 유통 사업에서 내수경제 시장, 대우조선, 네, 그런 데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그리고 해외 수출도 진행하는 그런 일들도 해봤고, 그리고 오프라인 백화점, 뭐 아울렛 이런 데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의류회사 MD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것도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쿠팡, 카카오 안 쓰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단 한 명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온라인 유통 업계에서도 저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온라인 유통 시장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그냥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사실 여행을 혼자 다니는 것도 좋아하긴 했지만, 저보다 더 여행을 좋아하는 와이프를 만나서 여행도 많이 즐기고요. 그리고 야구도 좋아하고 캠핑도 좋아하고 모든 취미 생활에 진심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삶에 대한 것들을 하지만, 이런 생활을 결국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저는 그냥 직장인일 뿐입니다. 저를 칭하는 호칭으로서 부르면 이름을 제외하고는 저 사람은 직장인이야. 어느 회사 직장인일 뿐인 거죠. 저는 이런 삶이 사실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돈 받는 게 쉽고 편하고, 내가 일을 안 해도 시간만 채우면 사실 돈을 받고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편한 생활이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넣어놨지만,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상사, 회사 욕을 안 하고 다닐 수 있다? 사실 그렇게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30년 동안 매일 같이 해야지만 정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정년을 한 이후에 내 삶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의문점에 대한 부분을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 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업이 여러 개로 막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 직업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할 수 있었어야 하는 그런 일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근데 왜 그랬는지 지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할 때, 그리고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 저한테 하신 말이, 한 직장에서 적어도 5년 이상은 근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한 물에 고이면 그 물에 고여서 그 안에서 밖을 쳐다볼 수 있는,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경주마처럼 평생 달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란 생각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앞서 직장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관련된 업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나 처음부터, 맨 처음 바닥부터 다 배워 나가서 이제 조금 밑에 사수가 들어올 만 하면, 네, 그러면 이직하고. 근데 지금 대기업 건설회사를 마지막으로 다니면서 이 사업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직을 하는데 힘을 쓰지 않고 이 사업에 몰두하고, 굳이 이제 그런 직장인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가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보셨을 땐. 저는 10년 후에도 직장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직장인일까요? 제가 30대니까 저는 직장인일 수 있습니다. 아메이를 하면서도 성공을 해도 직장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 20년 뒤, 30년 뒤는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의지로는 직장인일 수가 없는 그런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저를 이런 자리로 이끌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2장,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서 제가 바라보는 현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MZ 세대 중에 한 시대의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본인과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MZ 세대가 꼭 아니어도 그렇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조금 넣어봤습니다. 우리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갈까? 지금 120세 세대라고 미래학자, 유전학자, 생물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20세 살 거라는 생각은 사실 예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제가 120세 사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12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아닌 부모님이 120세까지 산다면 저는 130세, 140세까지 살겠죠. 그런 만큼 그 많은 삶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뭐 정년이고 그 정년 퇴직할 때까지 사는 그런 게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어쨌든 큰 회사들이나 그런 것들은 지켜줄 수 있지만 좀 작은 개인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 시기가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이제 은퇴 시기가 50대 초중반 정도였는데 지금은 40대, 여기 49.3%라고 적혀 있네. 3세라고 적혀 있네요. 저렇게 40대 후반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오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나이는 평균 72.3세. 저렇게 많은 시간의 갭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업의 평균 수명 같은 경우에도 점차 이제 금방 계속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기대 수명은 82.4세지만
82.7세지만 평균 은퇴 시기가 49.3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어디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아니라 이제 통계가 되어 있는 이런 데서 다 조사한 결과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소득 기간이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소득 기간으로 삽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갔다 오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시간이 20대 후반에서 30대입니다. 근데 49.3세에 은퇴를 하면 20년도 채 일을 하지 못한 채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근데 80세까지만 살아야 된다. 근데 100세, 120세까지 살아야 되면 저 무소득 기간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쓰는 시간보다 버는 시간이 현격히 적기 때문에 그 버는 무소득 기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자영업, 뭐 요즘에는 유튜버도 있고 뭐 배달도 할 수 있고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것들 다 수입원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런 수입원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내 미래를 준비하고 당장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먹고 사는 게 당연한데 그 당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선택을 가지는 거죠. 네. 제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글씨 많죠? 다 필요 없습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입니다. 딱 한마디로 부모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단군 이래 부모보다 가장 가난한 세대. 제일 많이 일하고 제일 열심히 일하고 제일 똑똑한데 돈은 제일 못 버는 그 처음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요즘 그래서 금은동 흑수저 들어는 보셨죠? 들어는 다 보셨죠? 이걸 나눈다는 기준입니다. 부모가 내 자식까지 책임질 수 있으면 금수저, 나를 책임져주면 은수저, 나는 중간은 가겠지라고 은수저 동수저라고 하는데,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동수저라고 하는데, 그런 부모님을 책임지지 않는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처 세대라고. 마처 세대는 뭐냐?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제 부모님 세대입니다. 이 부모님 세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으면 동수저죠. 내 자식의 내 노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럼 그 부모님은 금수저를 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자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인생. 자식이 스스로 알아서 평생 걱정 없이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부모님도 동수저입니다. 근데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앞에서도 제가 은수저나 금수저는 아닌 것 같고,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은수저나 금수저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을 금수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자식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 주면 되는, 그러면은 금수저이지 않습니까? 마처 세대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런 소득에 대한, 나는 뭐 노후 준비되어 있어, 은퇴하고 뭐 정년 퇴직한 거 퇴직금 다 모아놓고 뭐 연금도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0년 동안 하루 세 끼 밥만 먹습니다. 10,000원짜리 밥이 없지만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둘이서 세 끼 하루에 6만 원, 1년이면 180만 원. 1개월이면 180만 원, 1년이면 2,160만 원. 그거를 20년 할 때 4억 3천입니다. 4억 3천. 근데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취미생활도 안 하고 내 집에서 관리비를 제외한, 그게 밥만 먹었을 때 4억 3천입니다. 이미 집은 다 있어야 되고요. 옷도 다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밥값만입니다. 그럼 저기에 저를 대입을 해봤어요. 제가 60세 때 은퇴한다. 은퇴를 참 늦게 했죠. 근데 60세부터 딱 80세까지, 60세부터 100세까지, 저는 100세까지 살 세대니까 100세까지로 놓고 4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년에 4억 3천에 두 배인 8억 6천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60세부터 밥이라도 먹고, 그 흔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을 준비하려면 현찰로 8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8억 9억. 근데 저기에는 물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300원이었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에 1,500원, 2,000원입니다. 이 물가 7배, 6배, 7배 오르는 그 물가를 그걸 감당하지 않고 계산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 전 8억이 있었다고 한들 그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리고 의료비와 이런 것들은 전부 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노후 준비,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 무소득 기간을 줄이고자, 최대한 줄이고자. 그게 3장 현금 흐름이라고, 캐시플로우, 이 현금 흐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직장을 그만두는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양해야 되는 부모나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흐름이 한 달이라도 끊기면 일반적인 흔히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죠. 나는. 근데 그걸 누가 허용을 해줍니까? 나를 고용을 해주거나 내가 일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60에 아직 나는 펄펄해. 근데 20대, 30대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오는데 굳이 써주겠나요? 회사에선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사업을 한다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내가 평생 움직여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게 나이가 들면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구를 찾으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저 의미를 생각하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지속적인 저 수입원을 찾고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만들어 놓고 그 자산 속에서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속적인 수입이 내가 조금이라도 발생하고 밥값이라도 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된 서적 중에 판매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이 책에 경제의 4분면에 대해서, 현금 흐름의 4분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월급 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 4분면으로 ESBI라고 해서 나옵니다. 근데 요 E와 S 분면, 저는 월급 생활자 E죠. 근데 뭐 저희 회사에는 S 분야에 있는 전문직 기술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는 좀 뭔가 성공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노동 수입입니다. 내 몸이 사지가 멀쩡하고 다치지 않고 평생 슈퍼맨처럼 아프지 않았을 때 나오는 수입입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아프고 다쳐가지고 한 달, 두 달 쉬어야 된다. 근데 내 개인적인 일로 다쳤다. 라고 하면 뭐 병가 내줄 수 있죠. 근데 그걸 얼마나 기다려 줄까요, 회사에서는? 그 사이에 이미 제 자리는 차 있을 거고, 제가 돌아갔을 때 다행히 돌아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내 몸이 내 몸을 받아줄 그 기회를 기다려주지 않을 곳이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결국 돈을 주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줄 의미가 없어진 사람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나 투자가 인쇄소득, 자산소득을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95%의 인구가 부의 5%를 나눠 가지고 다 서로 갉아먹게 하는데, 흔히 말하는 진짜 성공한 부자들은 95%의 돈을 5% 인구가 나눠 가집니다. 제가 요거를 극명하게 구분되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요게 전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아주 간편하게 제가 속해 있는 분면을 딱 표시를 했고, 성공한 사람들의 분면을 표시했습니다. 빽빽하게 있는 이 분야에서 저는 저거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지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성공자, 투자가
성공하신 분들은 저렇게 넓은 공간에서 뭐 남으면 남으려니 뭐 남이 가져가는지 말든지 입은 면에서 잠깐 넘어가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져갈 것만 가져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저런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원과 경제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빠르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드리면 탕후루. 탕후루 엄청 유행했었죠. 근데 저는 지금도 탕후루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탕후루 가게, 수많은 탕후루 가게 다 어디 갔습니까? 네, 딱 제가 기억하는 딱 요즘 시대 트렌드로 탕후루만 얘기했지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뭐 카스테라며 뭐며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자영업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내 평생에 직장에서 받은 모든 돈과 연금으로 사용돼야 될 퇴직금을 다 쏟아부어서 자영업을 했는데 그 자영업의 결과가 1년, 2년 되면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에 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B와 I 분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을 저도 이 자리에서 배웠고 저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 사업가 분면에 시스템 개발, 시스템 구입, 시스템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시스템이란 뭐냐? 여기서 혹시 삼성에 견줄 수 있는 회사를 내가 차릴 능력과 돈이 있다. 없으시죠? 그 정도의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어도 돈이 벌어지고 더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큰 회사, 내가 막 움직여서 해야 되는 흔히 말하는 나 사업해 가게 조그만한 거 하는 건 그거는 B가 아니라 자영업자 전문가인 저 S 분면입니다. 그런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냐? 그걸 못 하겠다. 그러면 스타벅스, 맥도날드 막 이런 유명한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로 예를 들겠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엔 본인의 빌딩에 본인이 건물주인 이게 이제 월세 건물에 대한 그 임대료를 못 내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그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없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기본적인 건물 한 채 정도는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나가는 건물 위에 사무실들 빽빽하게 차 있는 건물에 밑에 1층에 커피숍 하나 차린다고 해서 스타벅스를 브랜드를 가져와서 차릴 수 있다. 이 정도면 그 카페는 사실 매출이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되겠죠. 그런 곳이 아니면 내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프랜차이즈 하나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 것조차가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활용,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데 이 시스템,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우리가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냐?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매달 100만 원이 생기면 뭐 하고 싶으신가요? 100만 원? 얼마 안 된다고요? 이 100만 원만 있어도 사실은 그 시스템 활용으로 100만 원만 벌 수 있다고 하면 하실 분들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달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저게 뭔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내가 진심으로 알아보고 원해 볼 만한 가치가 매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면 충분히 마음 먹고 알아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세계로 제가 간단하게 초대해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Y 아메이입니다. Y 왜 아메이이냐? 아메이 사업의 특징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자영사업, 무자본, 무경험, 무점포 뭐 저런 것들이 쭉쭉쭉 있고 국제사업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 이거는 뭐 제가
저를 위해 골라놓은 빨간색인데 저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5가지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선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돈 없는 무자본이어도 되고요. 경험 없어도 되고 무점포, 제가 가게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보상 명확합니다. 저는 충분히 알아봤기 때문에 보상 명확하고 보상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투잡이 가능합니다. 직장인한테 투잡이 불가능하고 너 본업을 다 때려치고 와서 알아보고 시작해야 돼 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거는 이미 갖춰진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직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직장에는 이게 물려받을 사람들이나 갑자기 뜬금없이 내 위로 사람이 막 날아 들어옵니다. 그런 낙하산이 없고 그리고 뭐 사업팀이나 막 이런 그 본인들만의 막 이런 공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빠른 정보를 통해서 이미 남들보다 빠르게 회사가 요걸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저걸 갖고 있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겠지라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메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가족들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하게 시작해서 동등한 노력을 했을 때 어떠한 보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멘토와 팀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사실 서로 경쟁하고 짓밟고 막 좋은 게 좋은 거다 웃고 떠들고 같이 뭐 흔히 말하는 소주 한 잔해 하고 저녁도 먹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먼저 승진하고 내가 돈을 먼저 법니다. 근데 여기에 앞에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요 앞에 계신 분들이 성공하신 성공자 분들이고 그 안에 멘토님들이 계십니다. 그 멘토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성공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되는 거다라는 것도 알지만 뭐 회사도 똑같죠. 사장님이 계시니까 나도 사장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 뒤에 있는 팀원들과 이 앞에 있는 멘토와 성공자 분들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나처럼 하는 법을 알려줄게. 그 노하우와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경쟁하는 게 아닌 다 감싸 안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같이 성장하고 너가 성장해 잘했어 축하해 너가 성장하는 걸 보고 나도 동기부여를 받아서 나도 이렇게 해볼래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역할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있는 이 자리마저도 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현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냥 일단 그렇습니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취업했을 때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뭘 해도 그 부모가 이미 그 회사의 사장이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사실 부모의 계급에 따라서 부모의 자산에 따라서 내 위치도 조금 점차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고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나란 일은 그래도 나라에서 돈 주니까 좀 믿고 하겠지라고 하지만 공공기관마저도 점점 채용 인원을 감축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을 사야 되네, 영끌해서 뭘 해야 되네, 주식에 올인해서 주식이 대박 나야 되네, 코인이 대박 나야 되네, 막 이런 것들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단지 내가 되지 않을 뿐이고 내 주변에는 없을 뿐입니다. 근데 그걸로 성공한 분들보다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안 좋은 사례들은 정말 뉴스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돈, 집, 내 집 하나, 내가 발편히 뽑고 잘 수 있는 그 집 하나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알아보고 하고 하는 그런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것들마저도 사기당하고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던 거 최근에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끌하고 비트하고 뭐 담보대출 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리고 코인 뭐 이런 것들 대박 난 것들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다 사기쳐서 사둔 주식으로 뭐 추천해서 막 돈 챙겼다고 저렇게 58억 원 정말 큰 돈인데 저런 돈 챙겼다고 하는 정보가 고작 나오는 정보는 유튜브 가상의 현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검증되지 않는, 그게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데서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여기 2030 재테크 관련 정보 습득처라고 나와 있지만 50, 40, 50, 60, 70이라고 유튜브 요즘 핸드폰 없으신 어르신들 없잖아요. 그 핸드폰 유튜브에서 정보 얻는 거 그거 안 하시는 어른들이 계실까요? 사실 이건 다만 2030이라고 나와 있어서 비중이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어른들이라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보 습득처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믿고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보여드린 멘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나한테 증명하면서 하는 이야기, 그 정도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업 중에 모르시는 거 거의 한두 개 정도밖에 없을 거고 젊으신 분들은 아마 모든 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면 조금 믿을 만한가요? 이런 기업들이 하는 비즈니스라면 조금 믿을 만은 하죠. 그 믿을 만한 기업들이 전부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결국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의 대표주자 카카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은행, 게임, 택시, 대리운전 이런 것들을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카카오는 저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물로 보신 적 없잖아요. 그리고 카카오에서 고용한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하나요? 택시 기사님들이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용자를 모은 거죠,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카오톡이 없으면 지금은 뭐 문자 메시지로 하면 되지, 전화로 하면 되지, 뭐 다른 메신저도 있다곤 하지만 내가 카카오톡을 안 씀으로 인해서 뒤처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카카오는 공유와 연결, 저 수많은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유와 연결을 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돈을 벌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인 돈. 자, 그러면 저런 데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플랫폼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카카오의 주인, 그쵸? 주인이 되고 싶죠. 카카오의 주인이 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랫폼을 활용해야 되는 이 아메이 1인 플랫폼 비즈니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메이도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농장에서 나오는 제품들로 건강기능식품부터 화장품, 정수기, 청정기 많은 제품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는 생필품을 쓰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아메이의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될 마땅한 자격이 있고 모두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연결하고 공유하는 그 주체가 내가 된다면 내가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노동자가 아닌 오너가 될 수 있는 거죠. 소비를 통한 경험, 공유와 연결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 믿으시죠? 그러면 아메이도 플랫폼 기업인데 한번 믿어보면 안 될까요? 아메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아메이다. This is 아메이. 자, 아메이는 65년 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옆에 사실 여기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은 65세 밑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어지간하면 많이 살아온 인생이 아메이입니다. 근데 그러면 뉴트리라이트, 아메이 브랜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90년입니다. 여기 계신 그 모든 분들보다 뉴트리라이트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저런 브랜드라면 믿고 먹을 수도 있지만 믿고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정도 기업이면 최소한 앞으로 60년은 걱정 없지 않을까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 믿고 쓰는 뭐 삼성, LG 뭐 이런 큰 대기업들
그 기업의 이름값을 보고 그 회사의 이미지를 보고 다 쓰는 거잖아요. 역사가 증명하는 아메이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편견과 오해가 많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떼놓고 내가 스스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판단했을 때 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인이죠. 성인이라면 본인이 본인 기준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메이는 진짜 철학과 가치, 시대를 이끄는 혁신, 상생하는 기업, 이 60여 년간 모든 이런 것들을 사람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저 가치와 시대를 이끄는 저런 뭐 연구를 통한 이제 연구 특허나 이런 것들을 창출하고 그리고 상생한다. 기업과 상생한다. 제가 1인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일단은 다른 것보다 ABO들한테 ABO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공존하는 공유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철학과 가치를 60여 년 넘게 지켜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제 잘 돼서 커져서 오래돼서 이제부터 그런 걸 지키겠다 그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이제 리치 디버스와 제이벤드 회장님께서 본인들이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친구들까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메이가 시작됐습니다. 그 기업 이념 중에 가장 큰 네 가지 기업 이념, 자유, 가족, 희망, 보상. 근데 이거는 그 어떤 회사에서도 이런 타이틀을 기업 이념이라고 걸어놓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겨서 경쟁사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매출이 증가하는 게 회사의 목표고 그 회사의 목표는 매년 바뀝니다. 근데 아메이는 평생을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더 잘 살고 그런 것을 돕는 것에 아메이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저런 것들이 필요 없는 삶이 되면 아메이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메이가 제안하는 가치입니다.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인드, ESG, 그리고 뭐 이런 좋은 커뮤니티도 만들어주지만 이런 팀 말고도 본사에서 제공하는 많은 다양한 커뮤니티들, 그리고 매력 자산,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돈 좋아하는 그 경제 자산까지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이 아메이가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입니다. 여기 분당이잖아요. 자녀분이 분당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분당에서 1등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1등입니다. 대단하죠? 대한민국의 1등이면 와, 내 자식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사실 이것만으로 다른 거랑 비교를 하고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이 1등인 기업이 왜 1등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1등 기업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 나가 있지만 한국에는 지금 한국 아메이의 본사는 삼성동 아셈타워에 있습니다. 어디 저기 지하 꼴방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제 1번지라고 하는 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가장 비싼 땅값 그 아셈타워에 2개 층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틸리라이트부터 아티스트리, 뭐 홈리빙 제품들 다양한 브랜드가 많이 있고 이 제품들 중에는 세계 판매 1위인 제품들도 다 있습니다. 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자체가 1등이죠. 뭐 치약도 워낙에 유명하고 단백질이나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단품으로 판매 1위입니다. 그리고 정수기, 청정기 정말 대단합니다. 저런 제품들을 다 세계 판매, 가정용 제품으로 세계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는 제품들이고 뉴트리라이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90년을 안 살았는데 90년 정도 동안 이 브랜드가 회사가 이 브랜드가 지켜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브랜드 한번 믿고 선택해 볼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이것을 선택하게 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저 최선을 다하는 저 브랜드. 근데 그 이유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장은희 사장이 강의하면서 아메이를 만난 이유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만났다고 했는데 그 건강이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픈데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제가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원인 모를 아픔, 근데 그 원인 모를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병원에서 근데 뭐 이제 장모님을 건너 외삼촌, 외숙모를 만나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전달된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섭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섭취를 하고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뭐 이제 처음에 복용한 기간은 한 2달 반에서 3달 정도를 복용했는데 그 복용을 하고 일단은 원인 모를 질병이 없어졌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도대체 이게 왜 좋아졌는지를 모르겠지만 좋아졌다고 하니 본인도 당황스럽죠. 네, 그렇게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를 먹고 그렇게 좋아졌다고 하니 뭐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행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뉴트리라이트를 알고는 계셨나 봐요. 그걸 먹고 그걸 이렇게 먹었습니다. 뭐 비타민 수치가 뭐 낮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먹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알겠다고 열심히 드세요라고 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결과를 보러 갔을 때 이제 그런 정도로 어쨌든 저는 제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저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성능과 품질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그렇게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자연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 안에 과학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메이가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년 동안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절대 이런 브랜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메이는 이렇게 글로벌의 공급망 네트워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도 여러 군데 가지고 있고, 뭐 물류센터부터 해가지고 생산시설 다양한 곳에 이렇게 다 있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뭐 한국에만 있고 미국에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식물 선정부터 제품이 돼서 완제품이 나한테 오는 이 과정까지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모든 제품이 다 추적이 됩니다. 자, 2번째. 시대를 이끄는 이 혁신과 연구, 특허, 진짜 75개가 넘는 이 진짜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700개가 넘는 특허 그리고 190개가 넘는 이런 특허를 이미 출원해 있습니다. 자, 핸드폰 없으신 분 없으시죠? 그 핸드폰에도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무선 충전 기술마저도 아메이 정수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그 특허가 우리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무선 충전의 기술에까지 오기까지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구진들이 진짜 똑똑하고 유능한 연구진들이 800여 명이나 넘게 있고 그리고 모든 제품이 연간 50만 건 이상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한다는 건 그 테스트 제품은 결국에는 다시 판매가 불가능한 결국 소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횟수를 테스트 한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 것들을 매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가고 잘 출시되고 알아서 잘 만들어지겠지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할 수도 있지만 매년 연간 단 하나라도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테스트하고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메이는 혁신적인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 식물 영양소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아메이에서 뉴트리라이트에서 가장 대표하고 있는 더블엑스라는 제품도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더블엑스 같은 경우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그런 논문 표지에도 선정되고 그리고 DNA 손상을 막아준다, 줄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약품이 아닌데 단순 건강기능식품이 그것을 논문적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기술과 과학 기술의 결정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 길고, 그리고 지금 한국 아메이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제품만큼 많은 투자와 가치를 지금 쏟고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제품 같은 경우엔 그냥 말할 거 없습니다. 저거는 향후 20년 동안, 20년 그 이상 어떤 전 세계에 있는 국가적으로 나서건 기업적으로 나서건 이 이 아메이를 한국 아메이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런 독점 계약을 해서 진행 중이고 있고, 한국 아메이는 월 평균 그런 데이터 자체가 월 평균 3천 건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연간 얻어내는 데이터가 그 정도 우리가 월간으로 얻어내는 데이터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큰 시장을 다 독점하고 있고 그런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혁명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뭐 이제 박사 석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설명드리자면 길지만, 그런 기회가 아메에서 많이 제공하고 저 연구를 하고 있는 어 이제 대표님께서 오셔서 한국에서도 많이 강의하고 그런 이제 저희 이런 자리에서도 많이 강의를 하고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들한테 저 정보를 조금 들어보시면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티스트리는 아까 좀 전에 장은 사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글리스터, G&H, 세티니크, 정말 많은 분야 모든 생필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물 가지고 있으면 이미 끝 아닌가요? 저희가 공기 없이 물 없이 생활할 수 없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유지하고 있고, 정수기 청정기는 가정용 중에 세계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자,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까지 다 상생하는 기업입니다. 원포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우리한테 물건 하나 들어올 때 우리 중소기업 훌륭한 제품도 하나 넣어줘라고 이렇게 예전에 대통령님이랑 그 저희 아메 회장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잘 만나셔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훌륭한 기업들의 제품, 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휴지, 그 휴지도 저 원포원 제품입니다. 그렇게 저런 원포원 프로젝트 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휴지를 제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원포원 제품들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막 이런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사용하고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을 그렇게 해서 아메이 안에서 국내 내수 시장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전 세계로 제품을 다 수출하고 나갈 수 있게 안내해주고, 뭐 그냥 아메이랑 일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수출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K-뷰티 유명하잖아요. 한국으로부터 또 뻗어나가는 이 뷰티 산업 같은 경우에도 한국 아메이가 주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부산에 이 물류센터가 들어오면서 경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그 창출하는 그런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저기 6조 4천원만 원 정도라고 이게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파이토지노믹스라고, 이게 국가에서 믿지 못한다면 이런 아메이와 경상북도 영천시가 이렇게 같이 국가와 기업이 함께 일을 한다는 거는 그 기업이 이미 얼마만큼 다 검증될 만큼 검증됐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다 미국에 있는 기술력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건 알겠죠? 이제 좋은 건 다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이 나오고 왜 돈이 나오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거 다들 좋아하시죠? 아메이의 기본은 소비입니다. 판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그런 얘기를 처음 접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메이의 핵심은 소비입니다. 나는 원래 소비 왕이야. 소비 요정인데, 마트에서 쓰던 걸 아메이로 옮겨와서
똑같이 소비합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내 매출이 증가하고 그 매출이 증가한 만큼 나에게 돈이 돌아옵니다. 그걸로 내 인세소득, 아까 말한 100만 원, 1000만 원을 버는 일이 돈 쓰는 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에서 버는 게 아니라 쓰는 거에서 버는 걸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마트 바꿔쓰기,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쪽에 있는 롯데마트, GS 이런 쿠팡 이런 데서 쓰던 비용을 아메이로 옮겨오는 겁니다. 같은 30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쪽에서는 0.1%인 300포인트를 주지만 우리 이 아메이는 현금 10,000원을 지급합니다. 같은 포인트여도 아메이를 쓸 텐데 현금을 줍니다. 사실 저는 저희 외삼촌 외숙모가 집에 와서 제품을 전달할 때 이 표지가 불투명하게 보이는 책자를 책상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궁금해가지고 저거 뭐냐고 물어봐서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하시는데 이걸 보니까 돈이 되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그럼 어디 가서 뭐 자세하게 들으면 되냐,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사업 설명도 듣고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디 가야 되냐라고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 장표 하나를 보고였습니다. 33배입니다. 33배가 넘어갑니다. 그 33배가 포인트가 아닌 내가 아무거나 마트에서 썼는데 나는 커피숍 가서 커피 먹을 때 쓸 수 있는 현금 10,000원을 돌려줍니다. 근데 제품도 좋고 만족 보증제도 내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쓰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바꿔주는 그런 만족 보증 제도 그리고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선택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직구하면 싸죠. 싸서 하는 건데 이 직구, 즉 말해서 직접 구매한다. 생산처로부터 직접 내가 구매한다. 그래야 싸고 빠르고 좋은 것들을 내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해외 직구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결국 유통망에 제가 놀아나는 거일 뿐입니다. 사실 그 아메이는 마트입니다. 마트 생산해주는 생산 회사입니다. 제조회사예요. 근데 그 제조회사에서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웰리스 플랫폼부터 해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앤 브랜드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다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롯데월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를 통으로 며칠 동안 대관해서 그런 데서 커뮤니티를 한다거나 그리고 자기 개발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제공하는 그런 마트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마트가 아메이인데 아메이는 회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유통 방식입니다. 위에 있는 일반 유통 방식에서 제조사로부터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그 제조사와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이렉트 셀링 마케팅이 아메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돌려준 돈에 대한 부분이 한국은 35%를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그래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지 시스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5% 후원으로 매출 애누리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후원 수당 지급 금액이 34점 몇 프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약 35% 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메이는 보너스, 그럼 후원 수당을 제공을 어떻게 하냐? 여기 장표가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3%부터 21%까지에 대한 1차 후원 수당 표가 있는데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조건으로 돈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제가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합니다. 라면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샴푸도 사고 영양제도 사고 치약도 사고 바디워시도 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20만 포인트만큼 샀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3%입니다. 3%의 보상을 내가 6,000원을 돌려받습니다. 10,000원이 아니라 6,000원인 이유는 물가 반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물가 반영은 제외하고 이렇게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노력이 합산으로도 가능합니다. 나 혼자 못 쓰면 공유와 연결해서 20만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분들은 왜 못 받냐? 최소 보너스 기준이 20만 포인트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20만 포인트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고 맨 위에 S라고 되어 있는 분을 제가 이 아메를 쓸 수 있게 연결해 준 분, 그리고 가운데 저 A, B가 있다고 해볼게요. 가족과 친구입니다. 다 동일하게 20만 포인트씩 썼을 때 저한테 전달해 준 S 같은 경우에는 80만, 6%, 4만 8천 원이죠. 이 4만 8천 원을 다 가져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A, B한테 알렸기 때문에 저까지 포함해서 60만입니다. 그 60만에 대한 3만 6천 원, 그 3만 6천 원을 빼고 이제 나에게 알려준 사람은 12,000원이라는 수입이 가져갑니다. 그럼 저는 3만 6천 원을 다 가져갑니까? 그럼 안 되죠. 저도 A와 B에게 본인들이 소비한 만큼의 6천 원씩 돌려주고 12,000원을 제외한 24,000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12,000원, 저는 24,000원입니다. 결국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스폰서의 수입은 나와 무관하고 자가 소비만 해도 이득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제 소비는 똑같고요. 제가 알려준 사람도 제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가소비입니다. 자가소비만 해도 돈을 가져가니까 다 서로가 윈윈하는 기업입니다. 비즈니스인 거죠. 조금 돈을 키워봤어요. 15% 400만 포인트 이상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예금이자 4억 원. 이렇게 유튜버 3만에서 4만 구독자, 그리고 약 3억 원 건물 임대료라고 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400만씩 포인트씩 모은 사람이 나까지 4명이 됐을 때 1600만, 24%, 384만 원에서 각각의 60만 원씩 떼주고 363만 원을 제가 가져가게 됩니다. 204만 원에서 물가 반영 1.78, 이게 원래는 1대1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증가시켜가지고 이제 물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363만 원이라는 수입이 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노력의 누적의 합산이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준 사람들이 400, 300, 200, 100만 원씩 해서 제가 1000만이라는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210만 원을 가져가겠죠. 네, 다 나눠주고 떼고 그리고 저는 120만 원, 120만 원을 떼주고 90만 원을 가져갑니다. 여기에 물가 반영을 하면 저는 160만 원이라는 돈이 저는 소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은 매달 평생 증가되고 상속됩니다. 생필품이기 때문에 계속 쓰죠. 그리고 회원이 내가 노력하는 만큼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수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으면 빨리 증가될 거고, 그리고 제품들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증가되기 때문에 제품도 증가하고 회원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회원을 모으는 속도도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파트너 스토어에는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브랜드의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브랜드가 우리나라에도 안 들어올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카카오처럼 1억 명의 내 네트워크를 모으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모아보는 것을 지금부터 합니다. 실버 프로듀서라고 1000만 포인트를 한 번 했을 때 17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약 저 정도 되고, 3번 했을 때 골드 프로듀서 한 200에서 250만 원 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래티늄은 1000만 포인트를 6번 하게 되는데 매달 들어오는 보너스 말고도 연말에 연말 보너스까지 하면 뭐 약 3천만 원, 뭐 저것보다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포인트를 1년 12달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약 연에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처음 달성했을 때는 6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게 내가 시작해서 플래티늄을 2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면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사파이어. 근데 내 파트너 B가 더 많은 플래티늄을 도와서 후원해서 에메랄드가 됩니다. 근데 그 파트너의 파트너는 6명을 후원하고 도와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점점 커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 도울수록 수입이 커지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뭐 여행부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정말 많아지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만족 안 하면 반품하고 안 쓰면 됩니다. 만족하면 쓰면 되는데 혜택을 볼 수 있게 쓰도록 여기 같이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나한테 이걸 알려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하면서 알리면 돈이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배우면서 알리면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핀들이 각각의 핀마다 대략적인 수익 금액을 적어놨는데 다이아몬드가 끝이냐? 다이아몬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이상이 여기 자리에 서는 걸로 알고 왔는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꼭 될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미리 서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다이아몬드 대단한데 반밖에 안 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 끝까지 갈 때까지 충분히 해볼 만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보상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어 보너스, 연속 달성 보너스부터 창립자 성취상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보너스를 여기 나와 있는 공표된 이런 보너스 지급 안내에 따라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보너스, 요건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건데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2억을 번다고 합니다. 2년 연속 상장합니다. 100%를 더 줍니다. 3년 연속 상장합니다. 200%를 더 줍니다. 2억에 2억을 주고 2억에 2억을 또 줍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만질 수 없는 현금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보너스마저도 다 준비하고 기획되고 있습니다. 요거 자세한 부분은 이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돈만 주냐? 여행에 대한 모든 자유와 가족과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행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다이아몬드 여행은 좀 수준이 많이 높고 고급스러운 여행입니다. 자, 보시면 전세기를 띄워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5성급 호텔을 통으로 빌려서 저희 아메이 성취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그런 여행으로 다 보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셰프, 여기 롯데호텔, 웨스틴조선, 워커힐, 청와대 경력. 자, 저런 내노라는 진짜 셰프들이 가서 직접 모든 요리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외국에도 김치 있죠. 근데 국내산 김치, 그리고 아메이에만 판매하고 있는 종갓집, 에서도 아메이에만 들어오고 있는 저희 종갓집 김치 그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김치, 우리 국산 김치를 여행 갈 때 다 들고 간답니다. 저도 이거 얼마만큼 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여행 가신 분들이 배 터지게 김치만 먹어도 아마 다 못 드실 만큼 충분히 들고 가기 때문에 뭐 한 12톤 정도면 가늠이 안 가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이 여행은 가보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내 배우자와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실 지갑 없이 떠나는 여행, 모든 게 제공되고 내가 VIP처럼 대우받는 그런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 근데 그게 내 노력의 보상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여행 자체에 대한 행복도 행복이지만 여기를 다녀오면 더 많은 가치를 느낀다고 하는데 사실 안 가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가보고 싶고 한 번 가면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충분히 평생 누려야 될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행, 저도 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사실 저한테는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직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있는 다이아몬드 리더들, 여기 계신 2세 사업가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한테 이 물질적, 정신적 이 재산을 물려준다? 사실 부모가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대를 이어서 하길 바라는 직장, 직업, 돈을 버는 수단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아버지를 되게 존경하고 하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녀에게 진짜 너무 물려주고 싶은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수치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 1세대 성공하신 부모 밑에 그 자녀의 자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정말 100세, 120세 세대는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진짜 가문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글로벌 회장님들 또한 이제
1대, 2대를 거쳐서 3대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경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 오너들 자체도 저렇게 가문을 바꿔가면서 저렇게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저게 진짜 너무나 가치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걸 다 들었습니다. 10년 뒤에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십니까? 1,0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아메이 말고요. 직장으로서는 원하는 삶이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아메이를 하면서 꾼 꿈도 있지만 직장인인데 퇴사하고 싶어요. 이게 참 말이 좀 그렇습니다. 직장인인데 퇴사를 하고 싶어요. 직장 안 나가고 싶죠. 늦잠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캠핑 좋아하기 때문에 캠핑장도 하고 싶고 저는 부모님한테 매달 현금으로 사실 현금보다 매달 그냥 제가 카드값 내면 되니까 그냥 제 카드 아들 카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사위 카드 주는 그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외국 나가서 축구 경기도 직접 관람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명품 내가 갖고 싶은 것들도 생필품만 명품이 아니라 이제 옷과 집과 모든 것들을 정말 명품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한 달 살기며 여행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와 여행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싶습니다. 결국 그 말은 즉슨 자유가 주어진 제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하고 싶다라고 자유를 꿈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유에 가장 정직하고 확실하게 저는 아메이를 알아봤더니 제가 보는 아메이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확실한 기회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해서 못 배워서 범죄자라서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네 논리를 나한테 납득시키지 말라는 거야. 네 인생은 쫑났냐? 자기 값어치 헐값을 매기는 호구 새끼야.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분명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돼.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에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현재는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듦을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10년 후를 상상하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내 미래를 만드니까 사실 갈림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림길에서 제가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도전과 안정 사이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직장 생활의 끝에서는 직장 생활이 내 꿈을 이뤄주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메이 사업은 상황이 되고 여건이 돼서 여건이 좋아서 하는 우아한 사업이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우아하게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아메이 사업을 하나만 잘하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결단, 실행력, 노력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디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 내가 어디 있냐. 여기서 꿈이 있고 그 꿈을 꾸고 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꿈을 꿉니다. 저는 성공을 꿈꾸는 이들과 함께 성공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메이는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커뮤니티입니다. 사실 한 번 들어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시고 싶다면 이 사업 설명을 한 5번 정도는 더 들어보고 내가 이해하고 성공하기를 꿈꿔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회장님들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아메이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업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열정이 가득한 사업 설명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정말 이 사업으로 나의 가문을 바꿀 수 있고 그런 기회를 가져다 준 또 윤동규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무리할 때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 집에서 따뜻하게 귤 까먹으면서 TV 보고 유튜브 보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고 있을 것이냐. 내가 오늘 좀 힘들지만 이 자리에 와서 나와 함께 꿈꾸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는 우리 멘토들과 함께 내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에 따라서 제 앞길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여주시는 많은 멘토님들께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5번 정도는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여자치고는 수에 밝은 편이거든요. 근데 한 번 듣고 이해 못했어요. 3%, 뭐 21% 이런 거 한 5번쯤 들으니까 아, 대충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번 정도는 이 자리에 오셔서 한번 들어보고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들어보고 알아보시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대단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운데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7시 반에도 여기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기회를 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